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요즘에 주식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 접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역대급 돈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금에서 많은 돈들이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631조 원이었던 예금 잔액이 불과 몇 주 만에 15조 이상, 거의 20조 가까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탈한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금에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코인 지금도 4조 원이나 급감을 해서 지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돈들이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에서는 신고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6월 초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 주식시장 예탁금만 62조 원으로 올라갔는데, 예탁금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식 투자에 좀 미온적이었던 사람들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보다 더 핫한 곳,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서울 부동산은 이미 불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그 여파가 주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 주변 지역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이 0.54%, 강남권과 한강벨트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뉴스 타이틀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것은 감정가보다 10억이나 비싸게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고도 불리는데요. 경매 시장에서 응찰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보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달아올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경매 가격에서 감정가보다 굉장히 높은 폭으로 낙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상승 여파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나타났었죠. 규제를 하는 지역부터 해서 외곽으로 퍼지다가 또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이 되고,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이 되면 또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또 계속 가격 상승세가 퍼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2017년, 2018년, 2019년 자, 이럴 때 우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인다. 과거에도 초기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가 전개가 됐고 결과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지금 물량 소화가 아직 안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물량 소화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자, 그렇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은 자, 문경, 전주, 춘천의 집값이 강세고 경북 상주, 경북 영주, 경남 진주, 춘천, 전주, 논산 등이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센데 서울보다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지방 아파트 가격의 기본적인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뭐 상승률 자체는 높더라도 상승한 가격 폭은 뭐 서울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 계속 침체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선별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바로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돈은 더 풀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 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본 기조가 뭡니까? 바로 돈 풀기 정책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돈은 계속 풀릴 거라는 거죠. 돈 풀기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부동산, 집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풀기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우리가 뭘 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부동산 또는 금과 같은 자산을 사놓으면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주식이 될 수가 있지만 주식은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뉴스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경기 부양 나선 새 정부 20조에다가 플러스 알파 추경을 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이 대통령이 민생지원금, 소비진작, 소득지원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추경을 해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추경에 지역화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 바로 지방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돈 풀기가 막대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를 내릴 것인데, 자,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DSR 규제 때문에 자, 대출 규제가 더 깐깐해질 거를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 경기 부양을 위한 돈풀기 정책 그리고 추세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돈풀기는 계속될 것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오는 거, 자, 이게 바로 집값,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는 하나의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미 우리는 2019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계속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온과 동시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주변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됐고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 그래서 수도권에 3만 플러스 알파의 집을 더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가로 매입할 만한 농지들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신규 택지 개발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이미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에 추가로 신규 택지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3기 신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곳은 또 추가로 해제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이미 풀려서,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와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토지 개발을 한다는 거죠. 택지 개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그 돈들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돈의 대부분은 또 부동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자,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돈을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공사를 시작을 하려는데, 물론 그 공사가 예상대로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딱딱 진행이 안 될 뿐더러 딱 진행이 안 되죠. 이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한두 달 내로 되는 게 아니라 1, 2년도 아니라 3, 4년, 5, 6년이 막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와도 결국에는 지금 당장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풀린 돈에 의해서 집값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의 역설이죠. 결국 역설적으로 토지 개발, 택지 개발 발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머니무브 자산 가격 상승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나타낸 표인데요. 자, 여기 초록색은 뭐 각종 규제를 나타낸 겁니다.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상승세가 좀 줄어드는 폭들이 있죠. 이렇게. 자, 오르다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오르다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리고 오르다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자, 이렇게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 주고장창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쉬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막 오르고 있다고 해서 계속 막 1, 2년, 3년, 4년, 5년 내내 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쉬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바심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자,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집 살 여력이 안 된 사람들은 자, 그 돈을 잘 굴려서 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집을 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지금은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금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오르고 하락하고 이런 패턴이 있지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더 변동폭이 커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 이미 지금 뭐 거의 3천 바로 코앞까지 와가지고 3천을 넘네 만에 하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얼마 많이 못해가지고, 아니면 주식 투자를 아직 시작 안 해서, 아니면 주식 투자할 돈이 많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조바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랐으면은 하락 조정이 있을 거고, 또 상승하고 하락 조정이 있고, 상승하고 하락 조정이 있고, 자, 상승하고 하락 조정이 있고,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굴곡에 잘 맞춰서 지금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신규 진입자들,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안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조바심 가지면서 마구잡이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좀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 조바심 가지시는 분들, 지금 이런 상승의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종잣돈, 월급 착실히 모은 돈으로 조바심 가지지 말고 차근차근 불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아직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은 계속 풀릴 거예요. 돈은 계속 풀리면서 뭔가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아직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한 방을 노려서 뭔가 한 방에 어딘가로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방에 올라가려다가 사다리 헛짚어서 평생 사다리를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제 과거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해 두시면은 투자에 도움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